그렇죠. 예. 아까 나왔잖아요. 여기 오래된 업, 뭐 새로운 업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즐거운, 여기 나왔듯이 기뻐하는 자, 생각이 아주 즐거운 생각이 올라서 기뻐하고 있다. 이거 불선한 업을 쌓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좀 확장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좀 깊이 이런 걸 이제 사유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에 대한 생각하잖아요. 바른 사유거든 이거는. 지금 내가 이야기한 바로 조금 전에 한 이렇게 사유하는 게 바른 사유 아닌 거에 해당해요? 탐욕이 있어요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지금. 아, 내가 기뻐하고 하는 이건 탐욕이 좀 이거 이런 거고 하고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이 생각을 할 때 탐욕이 있어요? 없죠. 저기에 저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잖아. 남을 해치고자 하는 생각 있어요? 없잖아. 세 개 다 해당 안 된다 그러면 바른 사유잖아요, 그죠? 바른 사유는 얼마든지 하라 그랬어요. 함으로써 지혜가 점점 향상된다. 요 개념도 좀 가지고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수행할 때 생각을 하면 무조건 관찰하라. 무조건이 아니에요. 바른 사유가 일어났을 때는 해도 돼요. 그건 수행자가 선택할 여지가 있어. 계속 바른 사유로 계속해서 뭔가 더 심사숙고할 것인가? 안 그러면 이거는 보류해놨다가 내 자성 끝나고 나면은 마저 생각해보겠다 해서 관찰로만 갈 것인가? 그건 자기 결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티 수행을 할 때 생각이 끼어들지 않는 따라가면서 관찰을 하라. 내가 아침 법회 시간에 또 강조했잖아요. 뭐 수백 번을 이야기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때 일어난 생각 뭔가 하면 번뇌예요. 불선한 생각이에요. 바르지 못한 사유. 예, 그 다음에 이제 3-11요. 예, 이거는 같이 읽는 것보다는 그냥 간단히 이렇게 설명하는 게 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들도 생각해봐라. 무엇이 있을 때, 그리고 무엇을 치착하고 무엇을 천착해가지고 나는 뛰어나다, 나는 동등하다, 나는 저열하다 이런 생각이 들겠는가 이거죠.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여기에서 뭐 치착, 천착 이런 데 같은 뜻으로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는 있겠지만은 국어사전에도 별로 특별히 이 두 개 다른 뜻이 없더라고요. 찾아봐도. 예.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물으시면은 부처님께서 비구들은 이렇게 응답을 하는 게 또 패턴으로 경전에 되어 나오죠. 세존이시여, 저희들의 법은 세존을 근원으로 하며 세존께 의지하고 뭐 이렇게 쭉 나갑니다. 그 똔똔똔 해놓은 게 경전 찾아서 읽으시면 그 임어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쪽의 내용이 나가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부처님께서 비구들이여 눈이 있을 때, 그리고 눈을 치착하여 나는 뛰어나다, 나는 동등하다, 나는 저열하다는 것이 있다. 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귀가 있기 때문에, 코가 있고 혀가 있고 몸이 있고 만호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생각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눈이 없으면 된다. 그러셨잖아요. 일체를 버려라 그러셨죠. 우리 앞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은 버려라 하는 뜻이 뭔지 이거를 내가 설명해가지고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눈을 버려라, 눈의 대상을 버려라. 어떻게 해야 버려질 것인가? 이거 숙제를 가지고 풀어나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일체를 버려야 된다. 버리면은 아상이 없어진다. 내가 뛰어나다, 난 저 사람보다 잘한다, 난 좀 못한다, 뭐 지나내나 같이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든다 이거예요. 저번 언젠가 뭐 몇 번만 하면서 그래 좀 말 나온 김에 한번 보자. 말lun값 부탁이요. 뭐 참 적절한 그건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가. 나도 지금 바로는 안 찾아지네. 말론과 끄떡이는 31페이지에 있네요. 말. 30페이지 그죠? 아유, 잘 찾으셨네. 30페이지. 이 정말 좀 어찌 보면은 참 이거 이해가 잘 안 가고 굉장히 그 어려운 내용의 경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기회도 되면 보겠지만은 지금 같이 이야기가 쭉 돼 나온 거 연결됐기 때문에 이거 아만심 나는 동당하든 뭐하다 없어지려면 눈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귀도 없어져야 되고 그럼 그거를 세종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말론가 붓다의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동그라미 1. 그대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전에도 본 적이 없고 지금도 보이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보지 못할 그러한 눈으로 알아야 하는 형색들이 있다면은 만약에 그대는 그것들에 대한 욕망이나 탐욕이나 애정을 가지겠는가? 가정하기도 힘들죠, 그죠? 어떤 상황인지 가정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훑어 넘어가 그냥 봅시다. 그러니까 말론꽃보다 존자가 되도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이런 그 어떤 대상 형색이 있다면은 탐욕이나 애정 안 생긴다. 이건 동의를 이제 말론꽃보다가 존자님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꼭 같은 걸로 해가지고 그대가 듣지 못했고 그 다음에 맞지 못했고 맛보지 못하고 닿지 못하고 알지 못했고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만호까지 6가지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말론가부터요. 그대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아야 하는 법들에 대해 지금 앞에 나왔던 그와 같은 대상들 뭐도 다 이제 소리도 꼭 같이 적용이 되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경을 내가 한번 읽어보세요. 그대가 보지 못했고 대신에 듣지 못하고 전에도 들은 적이 없고 지금도 듣지도 못하고 이런 소리가 있을 때 그와 같은 어떤 불선한 마음이 일어나겠느냐. 탐욕심이라든가 탐진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지금 그 이해가 안 가더라도 없는 모양이다. 없다. 일단 인정하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붙인 말씀이 그래서 볼 때는 단지 봄만이 있을 것이고 저게 뭐다 어떻다 거기 안 움직인다 이거예요. 그냥 봄이라는 것만 있다 이거지. 뭐 형색이 어떻고 저게 어떻게 생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생각도 안 일어나요. 없어요. 그냥 눈으로 대상을 보고 있다 그것만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이 있을 것이고 듣는다는 그 어떤 현상, 작용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경지인지 그죠?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단지 이렇게만 만약에 된다면은 알 때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입니다. 만호가 작용해서 뭔가를 알았다 시기 만호 윈냐나까지 시기 안다는 거잖아요. 그럼 알았을 때 뭘 알았다 우리는 이리 알잖아요. 분별하고 야 저건 뭐다 이거는 뭐다 이건 시다 짜다 그런 거 없이 단지 알만이 있다. 알고 있다는 것만 그냥 보고 있다. 안 움직인다는 이야기겠죠 마음이 그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열반이죠. 열반이에요. 그렇게 해 놓으시잖아요. 그렇게만 그리 되면은 그대에게는 그것에 의함이라는 것이 있지 않다. 그것에 의해서 뭐가 어떻다 이게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함이 있지 않으면 그대에게는 거기에라는 것이 개념이 없다 이거죠.
거기에가 만약에 없으면 그대에게는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이 둘의 가운데도 없어. 아무데도 없어.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끝이다. 이렇게 딱 마무리 지어 놓으셨거든요. 내가 이 경전을 여기 교재에 넣나 맞나 하다가 왜냐면 나한테도 너무 어려운 경전이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전에 돌아가서 나는 열등하다 동등하다 어쩌다 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는 단지 그냥 들음만 있다 이러면 내가 우월하다 어쩌다 저 사람 뭐 어쩌다 아무 감정에 흐름 그 번뇌 내지는 뭐 비교해서 어쩌고 이런 게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 그럼 그런 게 안 일어난다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지극한 평온이죠. 일반의 동의어들이 많잖아요, 그죠? 평안이라는 말도 있고 평온이라는 말도 있고 뭐 정멸이라는 말도 있고 평온 이런 걸 많이 쓰죠. 그래서 나는 동등하다는 나는 치열하다는 것이 있는가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중간쯤에요 페이지 11페이지 다시 돌아갔어요.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비구들에게 쭉 설명을 하시면서 어디로 다시 연결을 시키시는가 하면은 비구들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눈은 항상한가 무상한가 이 정형구로 넘어갑니다. 항상 이쪽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돼요. 무상합니다. 세준이시여 무상하게 괴로움이처럼 이거 우리 아침 법회할 때 읽었던 모아의 특징경에 나오는 그 구절하고 똑같죠? 예. 그렇게 해서 하단에 비구들이여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눈에 대해서도 염호하고 만호에 대해서도 염호한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깨뚫어한다. 이까지 다 아침에 했던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정형구입니다. 이게 열반에 도달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이렇게 하실 때는 여러 가지 대상 그 설법의 대상입니다. 눈을 가지고도 하시고 귀를 가지고도 하시고 또 형색을 가지고 외부의 것도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결국 기착되는 거는 무상한가 항상한가 저르봄인가 괴로움인가 이거를 보아 가지고 염호하게 해서 탐욕이 밑바르고 해탈하게 하는 이 구조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시간이 그렇게 조금 한 5분 더 하고 일단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도를 5분간 12페이지로 나가 보겠습니다. 치촉, 감각 접촉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침에도 제가 이런 거를 관찰해봐라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이라도 관찰을 따라가면서 관찰을 해봐라. 근데 관찰을 하다 보면 자꾸 가장 큰 장애가 삿디를 못하게 하는 장애가 뭐라 그랬죠? 생각, 번뇌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번뇌인 줄 알고 빨리 번뇌를 관찰을 해야 돼. 그러면은 번뇌가 없어져요. 저 수다니빠따 경에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 놓으시나 번뇌를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삿디다 이래 놓으셨어요. 맞죠? 네. 그 내가 근거 없는 이야기 안 하잖아요. 아침에도 할 때 마찬가지.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이러면은 생각을 끝쳐야 뭔가 통찰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생각을 끝이게 하려면 일단 사트로 따라가면서 관찰을 해야 돼. 사트는 따라가면서 관찰을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해서. 그러면 번뇌가 사라져요. 번뇌가 사라지면은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면 또 현상하고 뭐 들숨날숨 관찰하면 들숨날숨 관찰해도 좋고 느낌을 관찰해도 좋고 어떤 현상이든 몸을 관찰해도 좋고 일어나는 생각을 관찰해도
관찰만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따라가면서 계속 해 나가면 반드시 통찰 지혜를 얻게 돼요. 그날의 어떤 집중 상태가 얼마만큼 좋은가, 그 사티가 얼마만큼 날카로운가 이런 게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1시간만 따라가면서 관찰하면서도 뭔가를 볼 수가 있다 이거지. 이게 사티의 가장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사티의 대상이라 할까, 이제 사티하고 연결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12연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왜? 12연기는 괴로움이 일어나는 고리잖아요. 과정. 그걸 해놨거든요. 그럼 그거 12단계의 특성과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하는가, 이거를 관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지금 우리 유기와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 무명행식 명세까지는 우선 놔놓고 유기본 이제 어떤 건지 오늘 공부해가지고 개념이 잡히잖아요. 네. 그죠? 유기. 혀로 맛을 볼 때. 이게 유기입이다 이거지. 그 다음 거기에서 이게 맛있다 없다 하고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면 설식이 작용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파사가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게 돼가 있고. 그럼 유기, 촉, 수. 요 세 단계를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야 돼요. 끊임없이 반복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자기 속에서 유기, 촉, 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게 관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촉, 감각 접촉에 정의해가지고 이 촉에 대한 내용이 상유다에 많이 나와요. 또 다른 경전도 물론 내가 따 넣었지만은, 그래서 다음 시간 공부는 이 촉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촉. 그래서 우리가 유기, 촉, 수, 더 나아가면 바람직한 거는 애까지만이라도 관찰이 제대로 되면은요, 가래를 안 일으킬 수가 있고, 안 일으키면은 더 할 수 없이 좋지만은, 일어난 가래가 일어났더라도 치까지 안 가게, 애에서 머물 수 있게, 이런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건 내가 하는 말이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그랬다고 한 분 이야기해요. 비구들이요, 가래가 일어났더라도 그것에 지배를 당하지 않으면은 그대들에게는 향상만이 있을 것이다, 이러셨거든요. 그 말인즉슨 해석을 해보면, 가래 일어났어요. 먹고 싶다 하는 가래가. 그럼 지배를 당한다는 건 뭐겠어요?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치거든. 사서 먹든지 뭐 냉장고에 들어가서 빼가 먹든지. 먹고 싶다까지는 N데 여기서 끝일 수만 있다면은, 치까지만 안 가도 향상만 있지 후퇴는 안 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기, 촉, 수, 애까지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항상 제일 우리가 낯익은 표현이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하고, 그죠? 점차적으로 숙달되는 이게 해서 익숙해만 지면은 유기촉수, 지가 어떻게 지금 지 속에서 유기촉수에까지 가는지 이게 보여요. 그 보인다는 말은 그게 흐름 무상한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괴로움도 보이고, 특히 좀 현저하게 보이는 건 무아가 보여요. 내가 중간에 뭐 어쩌다도 아닌데 지가 그냥 유기촉수에 치까지 가버려. 이런 게 관찰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고 익숙해지면은 자연적 자기를 제어할 수 있다 이거죠. 욕탐을 제어하고 제거할 수 있는,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키우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촉, 파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번 더 이야기했지만 이 촉 공부하면서도 항상 사티 소행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사티 수행하면서는 항상 12연기하고 연결을 시켜서 개념을 가지고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 사티 수행을 할 때는 또 12연기하고도 하지만 두 개가 다 서로 이렇게 교호하면서 보완을 해주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또 경전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이 있으시잖아요. 비록 사띠가 늦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래가 일어났을 때 가래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게 늦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사띠가 일단 일어나면은 즉시 없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수행할 때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번뇌가 일어났어요. 뭐 쭉 있는데 번뇌가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내가 설명하기 위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지금 번뇌 일어났네 하고 알아차리는 건 여기서 알아차렸어. 근데 여기서라도 삿대로 알아차리면은 이건 즉시 없어진다. 좀 늦게 알아차렸잖아요. 그래도 여기서 없어진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일어난 순간을 여기서 알아차리지 않고 그보다 더 이전에 알아차릴 수 있다. 그러면 짧아질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이, 알아차리는 시간이. 그럼 그 말은 번뇌에 끌려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진다는 이야기지. 또 좀 더 발전을 하면은 번뇌가 일어났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즉시 없어져 버려요. 뭐 이까지 가고 갈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티의 힘만 강하면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면, 그죠? 걱정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네, 바로 알아차리면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것도 어디 우리 이번 교재에 있을 거예요. 부처님 비유해 놓으신 게 있잖아요. 물방울을, 그러니까 밑에 철판이 있는데 철판이 밝게 달아 있어. 햇볕에 달든 뭐 불로 달.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물방울이 떨어지는 시간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짧지만은 철판에 닿는 순간 어떻게 돼요? 물방울은 주식하고 즉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로 비유를 해 놓으셨어요. 비록 사띠가 늦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즉시 없어진다. 이런 것도 참 우리를 고무시켜주는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사띠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그럼 사띠를 할 때 어디에 서로 연결을 핀트를 맞춰야 되느냐? 12연기법하고 유깁하고 오온하고 이렇게 항상 같이 엮어서 해야 돼요. 이런 걸 하려니까 이제 결국 팔청도 열심히 안 닦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태 하나만 가지고 닦는데 되겠어요? 안 돼. 아까 아침에도 내가 했지만 자기가 정말 바른 사유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수시로 챙겨야 되고, 생각 중에 뭔가 흘러가는 번뇌 속에 오늘 가서 뭐 하고 이거 다 가래 일으키는 거 아니냐, 빨리 알아차리면 없어진다 이거지. 이런 연습 자체가 사티 연습이거든요. 수행이지. 앉아서만 하는 게 사티 수행 아니다 이거지. 뭐 오늘 설법은 대충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는 걸, 지금 오온 공부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 이 유기 공부하니까 더 재미가 있죠. 나는 그렇더라고. 왜냐면 이거는 직접 우리하고 관계되잖아. 혓바닥하고 관계되고 감촉하고 관계되고 눈하고 직접 관계되고, 오온은 직접, 아까 내가 이야기했 직접은 아니거든. 근데 유깁이 이해가 확실히 되면은 오온도 이제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이해된 오온에 대한 이해가 되는 만큼 유깁도 새로운 또 차원에서 이해가 되고. 근데 두 개는 결국 동시에 일어난다. 거의.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죠? 예. 정도하고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